지금 이 시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교통 이슈를 콕콕 짚어드립니다.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폭염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예, 건강하시죠? 그럼요. 아유, 너무 더운데 이 폭염 속에 뜨거운 차 안에 방치됐던 어린이가 연이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 폭염 속에서 이제 그 건망증과 또 유치원 안전부재 관리가 시성을 불렀는데요. 네. 9시 30분경 유치원을 향했던 할아버지는 회사로 갔다가 오후 1시 30분경 승용차 뒷문을 열어보고서야 또 의식을 잃고 있는 외손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4시간 동안 뒷좌석에 홀로 남겨진 3살짜리는 결국 고체온증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네. 밀폐된 차량 내부 온도는 외부보다 2~3배 정도 상승되기 때문에 당시 정오 기온이 3시간만 지나도 실내 온도를 90도까지 치솟게 하는 33도였다는 게 문제죠. 아유, 이런 폭염 때문에 25톤 트럭에서 빠진 바퀴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일가족 4명이 탄 SUV를 덮쳤고 네.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아, 더위에 막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차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또 이번에는 통학버스 안에서 원아를 방치해서 숨지게 하는 가슴 아픈 사고도 있었고 그리고 5개월밖에 안 된 어린 영아도 차 내에 갇힌 사고가 있었다고요? 네. 오전 9시 30분경 탑승한 9명 원생 중 하차를 하지 않은 4세여가 하교 시간대에 통학차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인재를 막는 방법은 한 번 더 주의를 살펴보고 등원하지 않았을 경우는 부모에게 통보하는 규정인데요. 네. 매시간 출석 체크만 해봤어도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 좀 더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리고 19일 오후 2시경 33도의 폭염 속에서 제주시 제주월컴센터 주차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후 5개월 된 영아가 차 안에 갇혔지만 신고 8분 만에 뒷좌석 문을 개방한 119 긴급 출동 덕분에 탈진을 막았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네. 사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부모가 믿고 맡기는 교육장인데 매년 이런 사고가 참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암담하네요. 그렇습니다. 2011년 8월 12일 귀가를 안 한 원생을 찾아간 어린이집은 결석이라고 했죠. 네네. 그런데 7시간 이상 승용차에 방치됐던 5세 어린이는 저산소증에 의한 심폐정지로 숨졌습니다. 그리고 30도가 넘었던 지난 2012년 7월 29일 광주 유치원 버스에서 8시간 만에 무의식 상태로 발견된 4살 원아는 지금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 상태고요. 네. 2년 동안 튜브에 의지하면서 3개월마다 병원까지 옮겨야 하는 이런 전전 치료 속에서도 최고만은 훌쩍하다는 게 엄마의 얘기입니다. 아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네. 사실 그 운전자와 그리고 이제는 인솔 교사까지 확인해야 되는 통학 차량 안전 운행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어쩜 이 인재가 계속 반복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참 구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네. 어린이는 체구가 작고 또 쉽게 잠들기 때문에 반드시 좌석 아래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보는 이런 하차 안전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런 안전의식은 교육자의 사랑인데도 잘 안 지켜진 게 이번 사고죠. 또 하나는 혹서와 혹한기 속 차내의 방치 사고 때문에 짙은 썬팅을 할 수 없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고요. 네. 내릴 때마다 꼼꼼하게 살피고 또 안 보이면 곧바로 부모에게 연락을 해서 또 부모도 등원 안 하는 원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러한 상호 연락망은 중요 안전 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 법조인 부부를 체포한 미국도 있었잖아요. 네네.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되는 모양인데요. 맞습니다. 미국 19개 주에서는 6세 이하가 8세 이상이나 또 어른 보호 없이 차에 혼자 있는 것 자체가 아동보호법 위반이라고 합니다. 네. 아동 방치에 의한 열상 등의 심각한 부상의 경우는 중범으로 기소가 되고요. 사망할 경우는
살인 혐의로 간주되는 범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 판사와 변호사 부부도 예기치 않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거고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고요. 하지만 말씀처럼 한 해 평균 37명 정도가 차 안에 갇혔다가 목숨을 잃고 있는 것도 미국의 심각한 사회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2년 전에도 통학 차량 탑승 어린이 안전을 위한 의무 규정 신설하려겠다고 무산됐었는데요. 네. 이 사고를 계기로 재추진되고 있다고요? 네. 권칠승 의원 등 여러 명의 의원께서 잠자는 어린이 확인장치 의무 설치를 입법 발의했습니다. 2010년 8월 어린이 통학버스 경보장치 설치,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권 의원께서는 2년 만에 선진국처럼 어린이 통학버스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또는 그 문자 알림 서비스 도입 의무화를 건의한 건데요. 네. 운전자가 후면에 설치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하차를 하게 되면 네. 비상 경보가 울도록 하는 이런 인위적인 확인 장치도 있지만 네. 도난 방지기처럼 열 감지 센서를 활용하는 차내 방지 감지 시스템도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런 시스템이 빨리 다들 일반화돼서 이런 사고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위원과 한 주간의 교통 이슈 전해드렸습니다.